국민 놀라게 하고 국민 속 뒤집히게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 마음껏 유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수도 서울까지 들어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어땠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용산도 어떻게 보면 뚫렸을지 모른다. 이런 의혹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제기했죠. 사성장군 출신인데요. 그때 당시 합참의 반응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거기까지 거의 왔다라고. 그러니까 용산이 뚫렸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용산 하늘에 있어야 용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P73이라고 하는가요? 네, 비행 금지구요. 비행 금지구역. 그러니까 용산으로부터 3.7km까지가 비행 금지 구역인데 그 비행 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흔히 쉽게 용산이 뚫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했다가 뭐 그건 사실이 아니다. 유감을 표명한다. 그때 당시 합참 공보실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자,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합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항적을 보니까 P73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한 겁니까? 제대로 모르고 반박부터 한 겁니까? 합참 공보실장이 저 정도까지 얘기했다면은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이걸 일부러 알았는데 아닌 것처럼 말할 그런 강심장은 이 시대에는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럼 확인해봐야겠습니다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분은 이제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비슷한 상황이 났을 때 국방부 또는 합참의 발표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냐는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대통령께도 뭐 이제사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700m 뚫렸다는 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 차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남북관계가 지금 긴장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의 우리 영토 침범이 한 번만 더 이루어진다면 9.19 군사합의 파기하는 것도 검토하라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정지입니다. 파기가 아니고. 예, 정지. 규정의 정지입니다. 예, 파기가 아니고. 아, 파기가 아니고 예, 정지. 정확한 오딩이 정지입니까? 예, 정지입니다. 효력 정지. 예, 정지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효력 정지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거의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셈인데 그런 식으로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면 김두수 수장 얼마나 철저하게 군이 아니 들어온 것도 지금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전투기 출격했다가 오히려 우리는 꼬라박고 마음대로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거짓말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뭐 군은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도 방위나 이런 데 담당하고 또 청와대 경호를 담당하는 군 쪽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는 이 모든 과정에 군사라고 하는 문제에 앞서서 정치의 영역이 있는데 이제 이걸 좀 더 바꾸면 외교 안보적 측면 이 문제에서 이 영역의 대응은 제대로 됐는가 이게 연동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북한의 이런 반응들이 예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좀 크게 이야기하면 핵실험을 더 하느냐 아니면 뭐 옛날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직접적 군사적 도발이 예상되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대부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북한이 좀 더 다른 이제 지금까지 안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도발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이 가져오게 된 배경 이런 건 좀 대통령실이나 지금 여당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안보실하고 이 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이걸 제대로 못한 건 낱낱이 국민 앞에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리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나고 나서 한 3일 정도 또 소란스러웠고 최근에는 또 이 고체 연료 로켓 발사에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쏘는 바람에 또 한 번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런 군사 합의까지 뭐 효력을 정지하겠다까지 이제 나오니까 점점 뭔가 더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체연료 발사체 문제도 그게 이제 주말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뭐 이제 발사 성공으로 포장이 돼서 제대로 못 따져봤는데 대통령은 미리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과학연구소 갈 때 내일 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만 알면 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뭔가 뭐 발사에 실패가 돼서 뭐가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에게 이 정도면 미리 알려도 되는 문제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발사한다면은 미리 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지나는 뭐 배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거 이제 또 주의도 하고 그러면 한두 번 쏴본 것도 아니고 또 전문가들이니까 이것을 저녁에 해진 후에 쏘면은 어디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다 이걸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뭘까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다. 예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날 미리 얘기를 해줘야죠. 당일날 이 중부지방 일대에 상당히 많은 넓은 지역에서 이걸 다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막 그 연상되는 상황 속에서 봐니까 이제 뭐 UFO인지 뭔가 막 이 일종의 이제 군사 충돌이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뭐까지 막 그 사진을 보면 상당히 처음 본 사진이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막 뭐 대통령 전쟁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조마조마하는데 막 이거 막 하늘에서 뭐 이런 게 막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전쟁 난 건가? 국민들이 놀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9.19 합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유명무실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2018년도에 이제 가서 평양 공동선언문에 부속 합의서로 하지만 사실 첫 번째 북한이 이거를 그러니까 위반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노이에서 회담이 불발되면서 바로 창린도에 때렸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때는 그래서 한번 참았어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GOP 사격이 이제 2020년도에 일어나는데 사실 그때 우리 국군도 반격을 해서 4개의 GP를 지금 응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가 있냐면 유엔군 사령부에서 다국적 특별조사팀에서 양쪽이 다 이거는 위반을 했다. 그 이후에 사실 9.19 합의에 대한 어떤 지켜야 된다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지금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7차 핵실험을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뭐 북한이 선제적으로 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술사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지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킬 수 있는 거는 가장 서로 잘 지키면서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한 협의였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리는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뭐 뱅크가 지적한 대로 이렇게 계속 공포 쪽으로 우리가 스며드는 부분들은 매우 안타깝다고 보여집니다. 윤희석 대변인 아까 합참 공보실장이 저렇게까지 얘기했을 때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몰랐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만약에 그러면 몰랐다면 지금 P-73 안으로 들어와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3km 정도까지 떨어진 곳에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못 들어와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목적 달성했어 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는데 몰랐다고 한다면 어떤 짓을 했을 때 또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온 부대 운영하고 뭐 또 새로운 사령부 창설하기로 이제 한 것도 앞으로는 갈수록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드론에다가 무슨 무기라든지 생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장착하고 와서 무슨 도발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용산 대통령실이 안전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몰랐다면 난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제일 큰 문제죠. 지금 이 무인기 관련해서 어떤 나라도 완벽한 방공망 체계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만 봐도 우크라이나에서 보낸 무인기가 러시아 뭐 포격 부대를 막 폭격을 하고 뭐 그런 큰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작은 무인기 한 대가 엄청난 살상 능력을 갖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 되겠어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쪽도 무인기를 보내겠다는 대응을 하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너네도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의 대응을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당장 없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큰 안보 위협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 무인기 출연 건과 이번에 이제 그 무인기들이 용산을 뚫었다라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군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고요. 6시간 이상을 우리 영공을 날아다니는데도 몰랐고 그걸 또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또 이 용산이 뚫렸다. 지금 뭐 국방부에서는 뭐 뚫린 게 아니고 뭐 살짝 스친 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변명을 하고 있는데 깊은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일주일 전에 펄펄 뛰던 모습에 비하면 너무 구차한 변명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지 뚫린 겁니까? 그러면은 하늘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그런데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이 뚫렸다는 얘기는 쏙 뺐어요. 쏙 빼고 9.19 군사 합의 파기 효력 정지를 뭐 검토할 수 있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파기면 파기고 뭐 효력 정지면 효력 정지지.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건 알고 있죠. 물론 법적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에 나와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9.19 군사 합의가 북한의 연속 17번에 걸친 도발 때문에 형해화됐다고는 할지라도 우리는 이거를 끝까지 압박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맞죠. 정부가 위기 관리를 해야지 위기를 조장하는 발언을 대통령부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국민들이 보수 정권이니까 정말 안보 불안은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정말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불안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6.25를 겪지 않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그 전쟁의 심각성, 공포 다 느끼고 있는 이 마당에 그래서 저는 어제 업무보고 하고 나서 김은혜 수석은 왜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지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 나오기 전까지는 왜 이걸 국민에게 감췄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뭐 정보위 열린다고는 합니다마는 사후 약방문이 된다 할지라도 이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한 이런 태도는 정말 바로잡아야 되고 재발 방지는 이태원 관련한 뿐만이 아니고 이 군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조선일보 단독 주려고 얘기 안 했던 건 아니겠죠? 신년 단독 인터뷰에 빗대어 봤을 때요. 은혜가 풀려고. 근데 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지금 뭐 최근에 비교했을 때 최고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압도적 대응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걸맞는 지금 뭐 담대한 구상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뭐 전체적인 이런 체계를 갖춰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를 발전한다는 부분들이 있고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의 정상화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너무 애매모호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사실 평화라는 게 힘으로 지켜지는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도적 대응 능력을 지금 키우던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김두 소장 이제 좀 일신이 필요한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각 없다. 흔들리지 말고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 엄중 문책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야당 맨날 그런 얘기 한다고 합니다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는 수다, 이적 행위다라면서 정쟁 행위를 치부하고 펄펄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진상을 철저히 밝혀 자신들의 작전 실패,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한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일리가 있는 주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치는 흔히들 선의로 시작하지만 그 결과까지를 책임지는 게 정치거든요. 정치의 핵심은 결과를 책임지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국민들이 느끼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참사에 대한 책임도 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확실히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자기 사람 챙기기 또는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과 이제 겨우 손발을 맞추고 뭔가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고한다 이런 느낌을 이제 주고 있긴 한데
지난 이제 그 상당히 고집스럽기는 하지만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이런 걸 안 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고 나서는 상당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지지율이라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소위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당일 리스크는 거의 없어졌고 하재성 뭔가 문제가 되는 건 거의 막아졌듯이 뭔가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 계속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충고를 많이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개각이나 이렇게 행정부나 이런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때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같이 갈 사람 같이 가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도 지금 이제 국정조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이런 안전과 국방 문제 이런 부분은 그 최고 우리가 군대 갔을 때 많이 듣는 게 경계에 실패한 그럼요. 네, 이거는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에 실패한 부분은 책임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양 원장 장교 출신이죠. 네, 장교요. 장교 출신. 네. 경계의 중요성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건 뭐 처음이자 끝이죠. 뭐 그거는 뭐 거기서부터 모든 작전과 모든 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지나가는 뭐 이 경계에 실패하는 경우는 줄줄이 위에까지 다 그거는 뭐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뭐 항상 모든 군사 작전의 시작은 경계에서부터 나온다고 보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해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냥 책임을 지는 건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병사 한 명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그 사단장 모가지 자르는 거는 현대 사회에 맞는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사건의 방지용으로도 그걸 굉장히 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자세를 다시 갖추는 부분들인데 모든 것이 다 나온 다음에 뭐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가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안타까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왜 잘하냐면 반박자 빠른 거잖아요. 두 박자 다 재고 각 재고 골키퍼 피해서 넣으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런 자세로 국정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책임을 물을 때 딱딱 물어야 저기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윤익은 경찰청장 저 따위 말이나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윤희석 대변인. 같은 윤 씨네. 희자까지 똑같으면 어떻게 학렬이 같으신 건가요? 관계 없으세요? 청문회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아버지랑 같을 거예요. 아버지 끝이 근자예요. 일단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부분 의견 동의합니다. 이 책임 소재를 물론 확실한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국민의 어쨌든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확실히 느껴야 되는 거고 정치라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 유가족들도 그 얘기잖아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피해가 있었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누구 하나 속 시원한 얘기도 안 해주고 그렇다면 유가족이 뭘 생각하겠어요. 책임을 뭔가 어딘가는 뭔가 물어서 마음에 어떤 위안이라도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정부 쪽에서 나오긴 게 없으니 이런 말씀도 하는데 어쨌든 뭐 임명권자의 결단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무인기 들어왔다가 아주 곱게 돌아간 것만 해도 책임을 져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몰랐던 죄, 그다음에 알았던 몰랐던 국민들한테 틀리게 얘기한 죄, 이런 죄들은 또 뭘로 또 따져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이제 딱 따져서 수사해봐야 될 문제인가요? 알 수 없고요. 저는 그 지난번에 이제 지지율이 뭐 굉장히 이제 안 좋았던 상황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등 포함해서 굉장히 강대강 대치, 강경하게 밀어붙이니까 조금 올라가더라. 여기에 뭔가 힌트를 얻어서 외교 안보 국면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래서 이런 우월한 전쟁 준비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1월 13일 날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백악관에서. 그런데 한미일 군사 협력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전쟁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는군만요. 백악관에서. 호시우행님. 적군보다 무능한 지휘관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옳습니다. 호시우행님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망님 무인기는 못 잡아도 야당은 잘 잡는다. 기발해서 글래머 화장품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짧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주자들 아주 바쁜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 부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했다는 사실이 나왔어요. 놀라운 게요. 대체로 갔다 왔다. 뭐 나중에 좀 알려지는 적은 있어도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초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는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구도 같은 것도 이제 봐야 되고 하는 건데 지금 안철수 의원 부부만이 아니라 나경원 전 의원 부부도 초청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동시에 아니면 따로따로? 따로따로겠죠. 야.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면 이제 김기현 의원 부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균등하게 대통령과 부부 동반해서 만나는 기회를 줬다. 예.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왜 보자고 한 걸까요? 뭐 한 분 먼저 만났으니까 다른 분도 안 만나면 또 그런 얘기가 있을 그런 테니. 차원도 있고. 근데 이게 저는 제 2인자가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되는 거건데요. 예. 2인자가 없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산무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지지 기반이 없고 지역 기반이 없고 뭐 충성정이 없지만 제일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옆에 책사가 없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또 뭐 문제점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책사 계신데요. 천공이라고. 책사도 없고 대변인도 없고. 또 대변인은 없는 거예요. 지금 책사 역할을 김한길 위원장이 하고 있을까요?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그분의 역할이 그거는 있는 거는 많이 사실인데 하겠죠. 그런 책사인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뭐. 있죠. 중대선거구도.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 네. 이런 것 아젠다 딱 띄우는 거 민주당이 아주 지금 시끄럽죠. 네. 뺏겨가지고 이런 그러니까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노련한 중대 소리예요. 선거구제는 후보 시절에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했죠. 아니 뭐 이재명 대표도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아젠다를 새해에 딱 던지는 거 이런 게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수가. 맞습니다. 이슈를 선점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뭘 하고 있는지 민주당도 반성해야죠. 반성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 대호각성해야 돼요. 대호각성. 진짜로 네. 민주당이 잘해야지 저 이렇게 이 국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줄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나는 거. 민주당 화이팅입니다. 그런데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인기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잘한 거 아니에요. 잘했는데 더 해야죠. 예. 이 국방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야당인데 야당 의원도 아는 거를 국방부, 여당, 정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건 완전 코미디죠.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당권 주자들 불러서 이렇게 식사하고 이러는 거 이런 건 또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뭐 당무 개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대통령의 정치라는 게 뭐 당 간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딱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사 면접을 보는 경우는 역대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 이게 대통령이 무슨 당 대표를 지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같이 만나 소통하는 건데 어떻게 당무 개입이 되죠? 그러면 대통령하고 밥 먹은 사람은 당 대표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건 두고 봐야죠. 아니, 밥 그러니까 많이 그 먹은 결과가- 사람이 되면 이거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다고 거고. 하더라도 여기에 연관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도. 자민련이라든가 예. 친박연대 뭐 국민의힘 뭐 이런 거 다 이 뭐 지금 여당에서 붕괴돼 나온 데를 보면요. 첫 번째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시작의 발단이 많이 만나는 거는 저는 뭐 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왕 만나는 거 야당도 좀 만나시고 그 진짜 먼저 예.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먼저 해야죠. 야당 좀 만나시라고 당선인 시절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게 38 전대 끝나면 만날까요? 당이 안정화되면 만난다고 했죠. 김두수 소장은 올해 내내 안 볼 것 같다고 그러시던데. 근데 야당 만나면 이재명 대표부터 먼저 만나야 네. 되잖아요.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